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 책 속을 릅니다. 다산북수에서 나온 아비투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도리스 메르튼 지음.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책 한 권 가져왔는데요. 제목인 아비투스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을 말한다고 해요. 로또 당첨자의 80%는 2년 내에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진다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들어보셨죠? 아비투스를 이해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습관, 취향, 아우라,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아비투스가 신기하고 묘하게도 결국 계층과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라고 합니다. 루비다 여러분은 어떤 아비투스를 가지셨나요? 이 책을 통해 나의 어떤 면이 스스로의 확장을 막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부자로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겁니다. 저자는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심리자본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입니다. 최근에 알고이 지역 알프스를 등산할 때였다. 좁은 비탈길이 이어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어떤 남성과 그의 두 딸이 빠른 속도로 나를 추월했다. 그런데 앞서 걷던 어린 딸이 갑자기 미끄러졌고 가느다란 나무줄기를 가까스로 붙잡았다. 아이 옆은 암벽이었는데 실제로 위험하진 않았지만 매우 가팔랐다. 아이의 입이 울 것처럼 실룩거렸다. 걱정 마, 아버지가 말한다. 다치진 않았니? 아이가 끄덕이자 아버지가 손을 내민다. 잘했어, 릴리. 가자. 15분만 더 가면 오두막이야. 1분 뒤에 셋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어쩌면 당신은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잠깐 쉬면서 딸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안아주며 위로해주며 초코바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등산을 중단하거나.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계속 산을 올랐다.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맞다. 딸들은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비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쯤이면 짧은 놀람은 벌써 잊힐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여준 태어남은 아비투스에 각인되고 이는 미래의 크고 작은 위기에 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숨을 크게 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영국의 상류층, 미국의 동해안 부유층, 혹은 독일의 프로이센 귀족 모두 어느 정도의 엄격함을 양육 원칙의 일부로 삼는다. 엘리트 자녀들은 엘리트 기숙학교의 추운 저택에서 단련을 받는다. 엘리트 교육은 전문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포츠 정신, 자제력, 탄력성, 수용력 같은 성격 강화가 전문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의 엘리트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스파르타식 생활을 하며 어려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익힌다. 고된 학교 생활은 저항력을 키우고 재산, 저택, 회사를 잃었을 때 이겨내는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상실, 질병, 스트레스 등 압박을 받을 때 필요한 능력과 인생이 잘 풀릴 때 필요한 능력은 확연히 다르다. 인생의 힘겨운 구간에서는 신랄한 비판 견디기, 실수 허용하기, 허황된 소망 버리기, 좌절하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 이때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5-HTT라는 유전자다. 이 유전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운송을 조종하는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긴 5-HTT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로토닌을 전달받게 되므로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덜 튼튼한 신경 갑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도 심리적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다.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실패 경험 후에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봤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반면 행동력이 높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그런 정신력을 요정으로부터 탄생 선물로 받은 게 아니다. 그들은 위기 때 그냥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버틴다. 플랜 A가 실패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 플랜 B, 플랜 C. 알파벳은 아직 25개나 더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내적 저항력도 체계적으로 단련한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있게 대처한다. 흥미롭게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주로 최고의 회복 탄력성이 드러난다. 상류층의 탄력성은 성공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 압박의 결과다. 하류층의 탄력성은 더 이상 바닥을 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다. 중산층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 정상에 있지도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더 높은 것이 바로 눈앞에 떠 있을 때만 안락한 구역을 떠난다. 그렇지 않을 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다는 감정이 앞선다. 이런 생활 조건에서 이것저것 재고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조심성은 난파와 창피를 막는다. 하지만 기회를 인식하고 위기를 무릅쓰며 성장할 가능성 역시 빼앗긴다. 프랑스어 축구 vs 그리스어 골프. 오늘날 25세부터 40세까지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례 없는 집단이다. 40세부터 60세까지의 교육 수준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높다. 특히 문화 아비투스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다. 즉, 상류층은 인생을 흥미롭고 충만하게 구성하고자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역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이는 여전하다. 미스터 리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와 수염을 더듬는다. 반면 미스터 미들은 같은 일을 욕실에서 이발기와 면도기로 직접 한다. 문화적으로도 요구는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와 수준으로 채운다.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 전형적인 사례다. 미스터 미들의 아들 리누스는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했고 지역 축구 클럽 유소년 팀에서 골키퍼로 활동하며 드럼은 치지만 선물 받은 피리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미스터 리치의 딸 소피에는 김나주움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고 6번째 생일에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다. 현재 개인 교습으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습한다. 골프 클럽에는 1년 전부터 드문드문 간다. 학교 공부와 음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축구 아니면 그리스어 골프?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둘 다 문화 자본을 확장한다. 그러나 두 가족의 확연히 다른 인생 가치관이 담겨 있다. 프랑스어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재능에 속하지만 고대 그리스어는 이렇다 할 유용성이 거의 없다. 학교 생활 3, 4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지적 사치에 해당한다. 그것이 바로 미스터 리치 가족이 기꺼이 누리는 특권이다. 바이올린과 피리에 비교해서도 비슷하다. 열만 계급이 바이올린을 켜면 고귀해 보인다. 비용이 적게 들고 배우기 쉬운 것이 주요 장점인 악기는 확실히 차별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선택한 부모들은 이미 높은 세금에 힘들어하고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아비투스를 가진다. 부가 증가할수록 유용성을 따지는 질문은 점점 더 사라진다. 유용성 대신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메르세데스 벤츠 창립자 고틀리프 다임러는 브랜드 탄생 때부터 이 좌우명을 따랐다. 이런 요구는 집광 렌즈처럼 최상층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최상층인 더 나은 사회에는 가짜, 이류, 떨이 상품이 없다. 거기에 속하면 열망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야심찬 중산층은 최고 대신에 최고의 기회에 만족하기를 강요받는다. 교육 민주화 덕분에 중산층도 고급 취향을 가지지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최상층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아웃소싱하고 명성을 높이는 것을 구매한다. 이는 다음을 뜻한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차이는 비록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미세한 차이의 특성과 그 이유를 잘 이해할수록 위로 도약하기가 더 유리하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룰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성향이 만족감은 높이지만 아비투스를 협소하게 가두고 도약에 제동을 건다.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모두 높으면 더 간단할 것이다. 사치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치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모든 재산의 배후에 범죄가 있다고 보는 태도는 스타일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쓸모없는 사치,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 같은 표현들로 아름다움, 생산 비용, 고급 소재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하는 건 편협한 태도다. 맹목적 사치 비난은 위로 도약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계속 위에 머무르고 싶다면 수백 번 흉내내는 것보다 단 한 번 독특함을 누리는 편이 훨씬 낫다. 최고급 상점에서 명품 초콜릿 한 번, 푸켓 아만푸리 호텔에서 하룻밤, 딸에게 물려줘도 좋을 명품 핸드백 하나. 이런 사치는 단지 생활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속하지 않은 생활 공간에 과감히 등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익숙해지면서 높은 계층의 관습과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부유함 역시 하나의 감정이다. 세계를 집으로, 지역을 고향으로. 하류층은 지역에 머문다. 중산층은 전국을 본다. 상류층은 전 세계로 향한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루비 페인이 밀레니엄 전환 직후에 사회 계층의 사고 및 행동 지평을 이렇게 공간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러나 20년도 채 흐르지 않아 시대는 변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국경을 초월한 삶과 일이 평범한 일이 되었다. 콜로라도에서 고등학교,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은 거의 모든 청년의 특성이 되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장거리 연애도 흔한 일이 되었다. 국제와 지역은 더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국제적이면서 지역적으로 산다. 성공한 스타트업 창립자가 바이에른 깊은 숲속을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기업을 경영한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계로 출근한다. 이미 17세기에 유럽의 특권층 가정은 아들을 그랜드 투어에 보냈다. 여행은 젊은이의 문화적 안목을 넓혀주고 고전적 교육에 장대한 마무리 구실을 한다.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1950년대에 비로소 이세타를 타고 리미니에 갔다. 그 후로 모두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나 차이는 여전히 있다. 여행을 많이 했다고 바로 세계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이 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제 아비투스의 유무에 따라 유학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가 명확히 드러난다. 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 대학생 연합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사회 최상층 출신의 대학생이 최하층 출신 대학생보다 2배 더 자주 외국에 간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 대학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외국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유학을 갈지는 부모에게 달렸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 경험은 보통 핵심 역량으로 인정되어 각종 장학금으로 넉넉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화적 소양이 훨씬 결정적이다.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은 보통 부모와 함께 유럽의 절반을 이미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중산층과 상류층 자녀들보다 노동자 계급 자녀들이 외국 경험을 낭비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의 생활 공간에서는 국제적 경력을 쌓을 일이 없고 외국은 경력 기회가 아니라 여행지를 연상시킨다. 그들은 바르셀로나 혹은 보스턴에서 듣는 몇몇 수업보다 조기 졸업이나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외국어 지식의 우월성은 집에서도 언어 학습 앱으로 얻을 수 있고 어차피 대부분이 외국에서 경험만 쌓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자, 다음은 신체 자본 중에서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신체 혹은 최소한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준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1. 코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가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신체를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소한 일들은 종종 무시된다.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 대신에 초코바 하나로 때우고 퇴근 후에는 곧장 침대에 쓰러지고 치실을 사용할 기운조차 없다. 그렇게 해서는 신체 자본을 쌓을 수 없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 운동, 올바른 섭식, 넉넉한 휴식, 충분한 야외 활동이 필수다.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깐 스트레칭,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중단하기. 베스트셀러 작가 브랜든 버처드는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선택들을 성과를 높이는 습관이라고 명명했다. 노력의 결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아비투스의 플러스가 된다. 3. 상류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덜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태도,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 재료, 절제된 장신구 등은 지적인 취향과 높은 문화 자본을 상징한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뮌헨 막시밀리안 거리 혹은 런던 셰빌로우 거리에 고상한 복장이 있다. 자라 혹은 망고에서도 훨씬 적은 돈으로 그런 옷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맞춤복과 또 기성복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므로 100% 캐시미어 스웨터는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고급 취향을 안다는 뜻이다. 4. 드레스 코드의 자유를 통찰하라. 경제 엘리트는 기꺼이 한 번씩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운동화로 개성을 연출한다. 요즘 보스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 그러나 혼동하지 마라. 무엇을 입었느냐가 복장 규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드러낸다. 5.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런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는다. 자신감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꾼다. 차분한 등장이 고상함을 표현한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도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이다. 6.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이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지배적인 자세와 움츠린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다.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아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손을 허벅지 밑에 깔고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보아라. 7. 상류층은 신체 자본에 많은 걸 투자한다. 상류층의 39%가 운동, 활력 충전, 신체 단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류층에는 단 18%만이 이런 사치를 누린다. 상류층에서는 자녀 교육에 당연히 스포츠가 포함된다. 상류층에는 자녀의 81%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스포츠를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상위 중산층에서는 69%, 중위 중산층에서는 56%가 스포츠 교육을 받는다. 하류층에서는 단 32%가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데 그쳤다. 다음은 언어 자본에서의 언어적 공간 확보. 비행기 이코노믹 좌석의 앞뒤 공간은 기종에 따라 78.7cm에서 81.3cm다. 신형 기종의 비즈니스 좌석은 공간이 제법 넓다. 좌석을 약 2m짜리 간이 침대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좌석 차이가 큰 만큼 가격 차이도 크다. 우리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동안 협소함, 그 이상인 공간에 갇혀 구름을 내려다보며 견뎌야 한다. 반면 언어 소통에서는 공간을 넓히는데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 모두가 사치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언어적 공간의 확보에 서툴다. 성급하게 생각을 말하고 단어 선택에 부주의하다. 자신의 성과를 줄여서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알린다. 그들은 언어 선택과 발음, 말하는 속도와 시간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의 언어가 저급하면 불쾌해하며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성공 아비투스를 원하면 쓸데없이 한정어를 쓰면 안 된다. 어휘를 진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들의 언어 아비투스는 역량을 강조하고 주제에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 공간을 확보한 사람은 수준 높게 자신을 드러낸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난처해하며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지위가 아직 높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보잘것없게 만들곤 한다.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할까 걱정하는 피해의식과 강박을 감지한다. 조급함은 어휘 선택에도 해가 된다.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니 즉 적합한 어휘를 찾지 못한다. 이런 불안한 몸짓을 하룻밤 사이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침착하고 여유로운 언어 아비투스는 훈련할 수 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기, 천천히 말하기, 신중하게 발음하기, 방법만 터득하면 모든 대화에 명료함과 힘이 생긴다. 그것을 위한 공간만 계속해서 확보하면 된다. 다음은 사회 자본인 누구와 어울리는가? 주변 사람이 당신을 완성한다. 가족 못지않게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다. 대모 혹은 대부, 친절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1학년 때 짝꿍, 존경하는 선생님, 소설 속 주인공들, 프랑스 교환학생 때 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호스트 가족, 매주 뮤지컬을 함께 봤던 대학 시절 애인, 쉐어하우스의 하우스메이트들, 배우자, 시댁, 처가, 이웃. 모두가 우리의 아비투스의 흔적을 남긴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곧장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회 계층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으로 통하고 대화 주제가 되는지 혹은 무엇이 사회적 명성을 얻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된다. 결국 낯선 생활 공간의 게임 규칙을 내면화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목표가 되는 환경에 푹 잠기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상류층만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진정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모든 계급에서도 자기네 어린 양들을 한 곳에 모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계급의 누군가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 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 누군가 평범한 나들이 대신 전시회 관람을 제안하고 랄프 로렌 셔츠를 입은 오만한 젊은이와 사귀거나 비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꿈을 꾸면 대부분의 주변인은 그런 새로움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너답지 않아.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랑 안 어울려. 대략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고 나서 가장 나쁜 말이 더해진다. 우리만으로 부족한 거니? 심리학에선 이런 태도를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고 부른다. 어부들이 잡은 개를 산채로 그냥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다. 높이 기어오른 개들을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개들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익숙한 환경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과 접촉해 사회 문화적 환경을 확장하기 더 쉬워진다. 닮고 싶은 사람과 알고만 지내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모범적인 행동 방식을 전수한다. 사회심리학자 미셸 반 델른과 릭 호일이 이 효과를 추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 혹은 조깅 구간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심이 높아진다. 또한 팀장이 발걸음을 세면 팀원들도 곧 따라한다. 5세 조카가 첼로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는 멜로디언이나 배우면 된다던 견해를 버리게 된다. 사업 파트너나 동료 정치가가 요트나 고급 주택을 누리는 지위에 오르면 원래 미심쩍었던 그들의 습관들조차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비투스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으로 집을 꾸미고 무엇을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합법적이라고 여기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철저히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곧 그것에 감염된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모범을 보고 조금씩 배워간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비투스를 강력히 뿜어내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